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 추나추동 방송 이장춘 국장님, 또 관악 공동체 라디오 안병천 대표 두 분 오셨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지난 월요일에 한창 이 방송 얘기하시다가 이장춘 국장님께서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가 이옥경 씨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좀 마저 듣기로 희망을 했는데 예. 그때가 그런 연도가 어떻게 됐나요? 1927년 2월 16일이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이옥경 아나운서는 방송하기 전에 네. 그 시험 방송 때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험 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그 첫 방송 날 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념식을. 네. 그때 그 개국 아나운서 멘트를 넣었어요. 어. 예, 그런데 이옥경 아나운서 우리 KBS에 가면 아나운서 촉보가 있습니다. 아하. 이 맨 위에 올라 있어요. 네. 그래 이옥경 아나운서 하면은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 브로그에 가면 아마 이런 것까지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옥경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마다 그린 그림도 있고, 세상에. 예, 또 습자도 있고, 네. 또 이옥경이란 그 삶의 얘기, 아버지 얘기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세상에. 예, 제가 지난 그 작년에 네. 조선일보 그러니까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런 얘기를 그 이옥경 아나운서가 인천역으로 나왔거든요. 인천역을 총동문회에다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야.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뭐 댓글도 쓰고 뭐 또 쓰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그 추나추동 방송이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요. 아유, 정말 저도 본 기억이 나고요. 네. 그 말씀에 같은 그 어떤 비슷한 느낌. 저는 두 분께서 3년 전에 방송하실 때 예. 안병천 대표가 3살 따님을 와이프가 바빠서 데리고 왔잖아요. 예. 내가 그거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예. 이게 그 사진 하나가 벌써 예. 아마 아빠가 아기 데리고 방송하는 거는 최초로 나는 기억을 해서 내가 그거를 올린 거예요. 예. 이게 무심하게 올린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치열하게 안병천 대표가 일을 하면서 아기도 보면서 한 그거 저한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은 그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안병천 대표도 기록을 하고 싶다고 이장춘 국장님 예. 말씀 들으면서 많이 지금 느낀다고 예. 그랬죠 지난 시간에. 네. 그 아이 많이 컸어요? 벌써 6살 됐죠. 그랬군요. 방금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내 애 이래야 되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안고 하자 그랬잖아요. 어찌 보자면 진짜 밖에서 볼 때는 네. 그게 하나의 모습들이 하나의 사례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 귀중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을 아끼고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네. 그 젊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기를 데리고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떡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고 들어오라고. 네. 6살이에요? 네, 벌써 6살 됐습니다. 아유. 3살 때 참 예뻤는데 지금도 지금은 예쁘지만. 이제 심술 좀 부릴 나이다. 그죠? 네. 말 안 듣고. 아까 우리 첫 방송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얘기 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최초의 방송 호출보가 뭐예요? JODK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글쎄. 예, 일본 방송이란 말이에요. JO라는 것은 일본 방송국이라는 뜻이고요. 네. 또 D라는 것은 일본 방송의 4번째 방송국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JODK. 야,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역사를 아는 거고 예. 또 제가 이장춘 국장님 그 블로그 읽을 때 이옥경 아나운서의 따님이 노라노 예.
패션 대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죠. 야, 저 같은 그 시대 분들은 노라노 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예. 디자이너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 뒷얘기도 알게 예, 되고. 이옥경 아나운서가 노라노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그 네. 아버지가 누구냐? 대한민국 그 방송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엔지니어예요. 아, 그 엔지니어로 그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네.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경영을 했어요. 경영을 해가지고 그때 최고의 우리 방송에는 최고의 경영 책임자 부장을 했습니다. 사업부장. 네. 네. 그때 이제 부장이 세 사람이죠. 방송부장, 기술부장, 사업부장인데 노창성 씨가 그 사업부장을 했어요. 이렇게 방송 역사 쭉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안병천 대표는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하고 요즘 기기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크기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래도 본인 자신이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네. 새로운 그 기계 나와도 쉽게 접하죠. 네네. 사실 그리고, 네, 기계는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네. 저희 관악의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발전된 것도 쓰고 그 아.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아날로그 그것도. 그런 장비도 같이 쓰고 아. 이렇게 혼용해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7, 8년 전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동안은 FM은 이 관악에만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영역 지역이 좁았는데 지금은 또 스마트폰으로 다 들으니까 그렇죠. 출연하신 분들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아까 세희양 왔는데 네. 그 손녀가 세희양이죠. 예. 그 세희. 3년 전에 여기서 방송을 했잖았어요. 했죠. 네, 그 여기서. 카나다에서 할 때 와서 했는데 네. 그 세희양이 여기서 방송하고 가서 거 가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다. 그렇죠. 네. 또 친구들한테도 관악 방송 이런 말 관악 방송에 우리 할머니가 방송을 해. 그러면 관심 가지고 또 들었을 게고. 네. 또 그러다면 또 친구들이 또 관악 방송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다면 또 인연이 돼서 관악 방송 관악구에 살던 사람들도 있을 게고. 예. 그래서 자꾸 이 관악 방송이 널리 알려지는 거죠. 이 많이 작은, 알려졌죠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처음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지금은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방송국으로서 충분히 업계 네. 소위 말해 업계에서 인정을 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매달리고 달려온 거예요. 네. 처음에야 뭐 팜플렛도 돌리고 뭐도 했겠지만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네, 없고 보는 사람도 맞습니다. 없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네. 올 때 이 밖에서 여기 다 온도한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관악 방송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쵸, 모르시죠. 모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네. 관악 방송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네. 있고 이용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상파를 우연치 않게 듣고 있는데 이게 관악 FM인지 모른 채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랬구나. 그냥 어느 라디오 중에 하나겠거니 하면서 그냥 듣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봅시다. 네네. 여기 아까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네네. 그런데 여기 지금 13년 동안에 네. 방송에 직접 출연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어디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냈진 없죠. 않았고요. 바빠서 못해요. 그런 사실 거. 그냥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건 있죠. 저희들이 자원활동가분들이 대략적으로 저희 여기에 와서 제작하는 그 한 번씩 오시는 제작 횟수를 다 정해봤더니 네. 11,700 네. 정도의 오셔가지고 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게스트는 이제 그렇다 치면 단순히 그런 뭐 단순 곱하기 뭐 1.5다라고 네. 하더라도 한 2만 명 정도의 당사자들이 오가고 있는 거죠, 1년에.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이분들이 다 관악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관악 구민이 50만인데 네, 맞습니다. 뭐 그거 중에는 어린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네. 그런데 네. 50만 중에서 2만이 2만
2만이 왔다 가면은 네. 25명 중에 하나는 왔다 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네. 관악 구민들은 이제 관악 방송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 네. 이러는 거죠. 네. 사실 다들 뭐 이거 뭐 관악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무슨 지역 케이블 방송이 있거든요. H방 땡땡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방송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헷갈려하세요, 다들. 아.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관악 FM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럼요. 네. 알리고 있지는 않아서. 예. 네. 이 그렇죠. 방송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안병천 대표는 그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거와 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방송 선배로서 걸어오신 추나추동 이장춘 국장님에게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방송인끼리의 대화는 어떤가? 네. 지금 뭐 막 이렇게 떠올리진 않지만 예.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뭐 이 방송국 운영에서 이제 협업이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협업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김기욱 본부장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함께 협업을 해왔는데 옛날 과거의 경험들을 보시건데 이제 방송에서의 핵심이랄까 많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 많잖아요. 네, 그 많은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일까? 그게 갑자기 중요한 예. 협업 중에 뭐 아니 그 그냥 하나의 예. 줄기로서 어떻게 그냥 해? 네네 어쨌든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할 텐데 본인께서 생각하실 때 방송에서 중요한 건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라는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리고 좋은 방송을 위해서는 하는 네. 제목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네. 방송은 네.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지배하게 돼야 돼요. 네.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송이 우리 방송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말하자면 관악방송, 우리 관악방송이야. 그거 그냥 관악방송이라 우리 관악방송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예. 방송. 우리나라 방송이라 내 방송이다. 음. 관악방송이 네. 나무 방송이라 내 방송이다. 그렇죠. 네. 책임과 사랑이 그냥 네, 그런 생각을 관악 구민들이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그러려면 그만큼 그게 뜻에 부합해야 되는데 제가 이승화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간 없어요. 짧게 네, 물어보세요. 네. 그 처음에 근무하신 데가 어디이고 어떤 방송을 하셨습니까? 부산에 있는 네. HLKO 한국 최초의 상업 방송이잖아요. 네. 거기 제가 아나운서 시험 쳐서 들어가서 예. 근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59년에 59년. 방송했어요. 4월에. 그러면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났고 그때 네. 4.19가 났으니까 그거 다 겪으셨거든요. 겪었죠. 예.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고 그때 보도과장 전응덕 씨, 김능화 기자, 네. 또 돌아가신 조재필 씨, 돌아가신 네. 최광민 프로듀서, 기자가 5사람밖에 없었고 PD가 또 네. 공개방송 그거 뉴스 날라오는 대로 그냥 읽은 네.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국민의 방송 말하면 내 방송이라는 방송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 그래요. 정부가 운영하는 네. 말하자면 나 자신도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 법률에 따라서 방송국이 운영되고 그러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정부를 위한 방송이야. 예? 그런데 그때 맞아. 네, 정부를 위한 방송인데 네. 그 최초로 정부를 위한 방송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을 방송. 이 부산 문화방송이 했다는 것을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아이고 거예요. 감사합니다. KBS도 조용했고 서울도 조용했을 때 네. 그런 역사적 방송을 거기에서 해서 큰 자산이에요. 거기는 정말 네. 정신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그걸로 해서 나의 방송, 국민의 방송, 네, 우리 그렇죠. 국민의 방송. 네, 네. 지난번에 그 60년 기념식 했지 않았어요? 그때 영상을 김능화 기자 예, 영상을 예. 보였죠. 김능화가 뭐라고 하냐? 자기는 보람이다. 참 좋은 방송이 있었다. 이걸 그때는 우리 방송이라고 다 했다.
그 부산 MBC가 우리 방송이야. 네. 그랬다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 방송이 우리 방송이라고 그 네. 시청자가 느끼고 네. 야, 그래야 됐습니다. 예. 이제 두 분 방송인께서 방송 철학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셨고 안병창 대표 질문에 좋은 대답을 아, 해주셨죠.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이 귀하다 하고 느끼고 있는데 좀 쉬어가시게 노래 희망곡 하나 이장춘 국장님 희망곡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윤심덕의 사회찬미. 제가 그 방송음악 100년이라는 네. 그 블로그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있죠? 예. 거기에 250 그 글이 있는데 네. 이 윤심덕은 방송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흔히 윤심덕이라고 하면은 사후찬미 그 노래만 아시는데 그것보다는 윤심덕이가 그 전에 네. 나와서 그 시대의 성악으로 최고의 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그 신문을 보면은 네. 모두가 그 윤심덕이 공연 실황을 실어놨어요. 사진도 실고 네. 기사도 실고 이런데 그 윤심덕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 취입한 곡이 사후찬미죠. 네. 그러니까 윤심덕은 이 사후찬미를 그 취입하고 돌아오면서 현해탄에 빠져서 세상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은 윤심덕의 마지막 곡이에요. 처음 곡이 아니고. 예. 마지막 곡 참 애처로워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좀 같이 들어보기로 하죠. 희망곡으로요. 네. 네. 제가 아나운서 할 때 이 노래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 말씀을 들으니까 참 세월이라는 것이 까마득히 지나간 일이라도 우리 감각적으로는 엊그제 같은 내 추억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한 가지 뭐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장춘 국장님은 그런 거를 다 수집하고 하시느라고 잠은 언제 주무시고 그랬어요? 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읽어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건 무엇이냐? 네. 해외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미국이나 그 영국은 우리하고 밤낮이 다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전화를 받거든요. 어허. 카톡을 하면 바로 카톡으로 와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어느 친구가 한 2시쯤 됐는데 카톡이 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랬겠죠. 미안해져가지고 어떻게 언급기를 보내놓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페이스북 화상 통화를 했어요. 네. 화상 네. 전화했더니 네. 아유 미안해.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 그 카톡을 받고 반가운 마음으로 네. 당신 얼굴 좀 보려고 내가 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내 얼굴 보려고 그렇게 했냐 이거요. 아 그게 아니고 와이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랬더만 아이 내가 기술자니까 와이파이 잘 알지. 그런 와이파이만 설치가 되면 네. 이 페이스북 화상 통화가 어디서든지 이루어진다. 당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방송을 해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을 통화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안병찬 대표는 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아직 다 이해하려면 어렵지만은 네. 머리에 훤하게 들어오지요. 그러면 욕심도 생기고 그럴 텐데 네. 이 관악 공동체 라디오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일까 방향을 또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좀 그런 말씀을 두 분이 하셨는데 네. 좀 희망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가져본다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사실 저는 역사는 앞에 거 바라보고서 차근차근 쌓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은 말씀하신 그 뭐 국민의 방송, 나의 방송, 우리의 방송 이렇게 되는 관악 FM이 지역 구민들이 야 저 관악 FM은 우리를 생각해주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이야. 네. 야, 뭐 힘들 때 있으면 일단은 저기에다 그냥 있잖아. 써봐. 관심 가져줘. 네. 그래서 그런 방송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 사실 더 큰 목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 되기 위해서 우선 당장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바깥으로 나가서 저희가 어쨌든 이동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 스튜디오를 가지고 자주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네. 지역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방송이 돼야 되겠다. 우선은 돈은 없지만 저희들이 몸뚱아리는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원활동가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자주 바깥에서 방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네. 이성화 선생님하고도 바깥에서 생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참 지금 좋은 말씀인데 어느 무대가 있다. 그냥 무슨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 네. 그럴 때 거기다가 마이크를 대고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보세요. 지금 이거 나옵니다. 이러면서 방송하면 훨씬 더 친근감을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요. 이렇게 이장춘 국장님 쭉 알고 계신 분의 그 아이디어를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새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 방송 나의 방송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부산 그 3.15 부정선거 때 마산 데모 하실 때요. HLKU가 다른데 물론 KBS는 가만히 있었지만 다른 취재원들이 오거나 이러면 다 비키러 오르고 그 중계차를 둘러싸고 마산 시민의 한 말이 이건 우리 방송이야. 이건 우리 이랬다니 지금 우리 방송이 관악에서 관악 FM 우리 방송에 나오기 위한 그 정의로운 목표랄까 문화를 퍼뜨리고 싶은 심정이 살아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방송은 우리 방송이 되게끔 네. 좋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 진짜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와닿구나.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다. 그래, 저게 우리 공동체 라디오의 우리 조직의 어쨌든 정말 제일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쉽게 언어로 집약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방송. 그러니까 나의 방송.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이 튀어서 저에게 순간 또 왔습니다. 네. 정말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제가 그 사이버 박물관 얘기 좀 할까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저희 그 사후회라는 게 KBS 네. 퇴직 사원들 모임 사후회라는 게 네. 30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회원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송 역사를 기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방송 박물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철도 박물관이다, 신문 박물관이다 다 있어요. 그런데 방송 박물관이 없다. 이거 물론 뭐 조금씩 모아놓고 뭐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 그냥 있겠지만 기록 한정된 기록 이런 거. 그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 협조 조력자를 좀. 그 이 선배님 추나추동 방송을 저희들이 사이버 박물관화해서 앞으로 3,000명을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더 키워 나가겠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 퇴직사우. 그래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뭐 혼쾌히. 비밀번호도 주고 뭣도 주고 하고 나도 물론 쓰지만 네가 갖다 써. 네. 그래서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우선 앞으로는 전용 홈페이지가 있겠지만은 네. 지금은 카페에다가 했어요. 카페에다 네. 하니까 그 카페 다음 카페에다 뭘 치면 이성화 아나운서 치면은 이성화는 쭉 떠. 안병천 쳐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거 이 카페 만든 통에 네. 이거 관악 방송도 더 유명해지고. 아유 정말. 조문자 여사에 또 방송하면은 또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장춘 추나추동 방송에서 제가 본 것이 단파 방송 부분을 봤는데 제가 동양라디오 아나운서 할 때 후배 아나운서가 조문자 아나운서가 있어요. 아주 그 아나운서 그 아버님이 단파 방송을 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조문자 아나운서 나오라고 그랬다니까요. 네. 두 분 만나게 해드리려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약속해놨어요. 네, 아까 말씀 들어서 알고 있죠, 제가. 네. 아 이렇게 기록이 중요하네요. 네. 정말 관악 공동체 라디오도 네. 앞으로 많은 그랬어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정말 하루하루 쌓아간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 대화 속에 들은 것이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좀 하고 네, 싶다. 네. 네. 그런 건 어떤 그 아이디어가 문득 생각나시는 거 아,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 이성호 아나운서가 공개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수만 명씩 그 모아놓고 공개 방송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만은 안 되지만 몇백 명까지도 되고. 아, 어쨌든 예. 그러면 지금 그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건 초대 DJ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시작하신 이성호 아나운서를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그 미리서 예고를 해놓고 하면은 네. 어떤 이성호 아나운서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말씀하시오. 아니, 날 저 80, 60년 그러니까 바깥에서 네. 이제 그런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말 자주 나가서 네. 방송을 네. 좀 더 풍성하게 하는데 노력해야 아마 되겠어요. 이성호 아나운서 할것 같습니다. 보려고 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60년 전에 방송을 하셨더니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은 이제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으로 쾌지나 청춘 중에 월요일마다 저 토요일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고마운 생각으로 하고 제가 추나추동 방송 이장춘 국장님의 음성과 또 관악 공동체 라디오 안병천 대표의 음성 이런 거를 귀하고 소중히 생각해서 오늘까지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안병천 대표 희망곡 네. 하나. 그냥 최근에 들었던 곡이다 같이 듣고 싶어요. 돈 맥클린의 그 네. 빈센트 반 고우의 작품을 보고서 부른 노래인데요. 빈센트라는 곡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진행 이성화 기술 편집 김우신 프로듀서였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